오늘은 불면증과 상열감을 같이 느끼는 분에 대한 치료 케이스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워낙 불면증에 대한 치료 케이스는 이때까지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오늘은 상열감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열감이라고 하면 얼굴 쪽으로 열이 많이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을 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갱년기 때 많이 느끼는 증상이고요. 남자분들도 상열감 느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열이 많을 수도 있고요. 아닌 경우에도 상열감이 오를 수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이 많아서 상열감이 오르는 경우랑 분명 손발이 찬데도 열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꼭 구분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주로 몸에 좀 열이 많고 혹은 좀 성질이 급하다든지 조금 다혈질이라든지, 다혈 자체가 혈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얼굴로 열이 오르는 것을 우리는 실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 자체가 실제로 많기 때문에 위로 오르는 열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손발이 차다 하더라도 열이 부족해서 손발이 찬 것이 아니라 열은 충분한데 이 열이 자꾸 얼굴 쪽으로 올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상열감이 느끼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황리연이라고 하는 약재를 사용을 해서 이 열을 조금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 깡 마르고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는데도 이 얼굴 쪽으로 상열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상열 혹은 상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실제로 이 심장의 박출력이 충분하지가 못해서 박출을 충분히 못 해주니까 이 열이 손끝이나 발끝으로 가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렇게 가지 못한 열이나 혈액이 이 몸 상부에 머물게 되면서 위쪽으로 열이 오르는 경우, 그것을 우리는 상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황련보다는 계피라고 하는 약재를 사용을 해서 이 상충, 상열감을 해결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열 혹은 상충, 그것은 나중에 뒤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불면증을 동반한 상열감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치료 케이스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과연 실혈에 의한 상열일지 아니면 허혈에 의한 상충일지는 마지막에 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마른 체형에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지고 얼굴에 붉은기가 있는 여성이셨고요. 얼굴은 조금 이제 붉으면서 조금 짙은 편이셨고, 성향은 좀 조용하고 성격이 온순하신 그런 음적인 성질이셨고, 체형은 마른 그런 음적인 성향의 환자분이셨습니다. 감정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기는 하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그래서 걱정, 긴장, 예민, 불안, 그런 종류의 감정이 조금 읽히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의 주 증상은 우선은 근골격계통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뒷목 통증과 이 허리 통증으로 내원을 해서 먼저 사암침 치료와 도침 치료를 시행을 했고요. 문진을 해보니까 10분에서 30분 정도 잠드는 데 걸리고, 그리고 걱정, 긴장, 예민, 불안의 성격이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얼굴로 오르는 열감이 자꾸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며칠에 한 번씩 혹은 하루에 한 번씩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루에도 수시로 열이 오르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문진을 해보니까 소화불량은 있지만 식욕은 양호했고요. 소변빈삭이 있으시고 소변빈삭은 있지만 잔뇨감은 없었고요. 그리고 정강이 쪽을 눌러보니까 조금 움푹 들어가는 정강이 위쪽에 부종이 조금 안지가 됐습니다. 1부터 3 정도라고 하면은 1 정도 안지가 됐습니다. 대변은 양호했고 손발은 좀 찬 편이셨습니다. 그리고 얼굴로 열이 오르는 이 열감이 수시로 발생을 하는 그런 주소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분을 딱 놓고 봤을 때 다혈질이라거나 아니면은 좀 활달하다거나 그런 성격이나 아니면은 체질을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손발이 차가우시고 조금 마르신데 분명히 추위를 탈 것 같은데 얼굴로는 자꾸 열이 오르는 그런 상충감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열을 떨어뜨려 줄 때 황련보다는 이 계피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 약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잠을 못 주무시는 것도 불면증이었기 때문에 요 계피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 중에 조금 성격이 온순하시고 긴장, 걱정, 예민, 불안의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자율신경에서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이 균형 실조로 인한 불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복령을 함께 같이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복령과 계피 그리고 소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창출이라고 하는 삽주뿌리, 이 세 가지 약재가 주 약재가 되는 그런 처방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19일에 이 처방을 처음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3일 이틀 정도 복용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얼굴로 오르는 상충감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됐고요. 하지만 허리는 여전히 좀 아팠기 때문에 이 침치료와 함께 한약치료를 우선은 병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한 8일에서 9일 정도 있으면서 상충감과 허리가 같이 호전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약을 전체 복용하시고 난 후에는 약 먹기 전에는 하루에 수시로 상충감이 있던 것이 이제는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생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잠드는 것도 호전이 돼서 언제 잠드는지 모르게 잠이 든다. 그래서 일과 중에도 조금 나른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괜찮은 건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동안 밀려있던 잠이 이제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병이 치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괜찮아질 것으로 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질에 맞는 약재로 정확하게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고 같은 처방으로 25일을 더 복용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복용 이후에 잠드는 것이 정말 많이 좋아져서 약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이게 밤에만 이렇게 먹을 정도로 그렇게 아껴 드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용하시고 난 다음에 아예 50일분을 지어 가셔가지고 쭉 이어서 드셨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호전된 케이스입니다. 주로 불면증과 같이 이런 상열 혹은 상충감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같은 증상이라고 해도 몸에 열이 많은지 열이 적은지 성향이 양적인지 음적인지에 따라서 들어가는 약재가 천차만별이 됩니다. 이것을 판단을 잘못해서 다른 약을 쓰게 되면은 아예 무효하거나 혹은 약간의 소화불량과 같은 불편감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체질을 잘 감별을 해서 약을 써주면 잘 파악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불면증 그리고 상열 혹은 상충감을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